혜진아, 내일 골프 모임? 너는 빠져. 경 맞는 사람만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시골 출신이 무슨 골프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하지만, 됐어. 넌 집에 있어. 청소나 해.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혜진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3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변명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H-라인 그룹 500억 자산의 CEO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2년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 33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며느리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출신의 무직이고 남편 덕에 겨우 서울 생활을 하는 여자라고요. 하지만 그건 반만 맞습니다. 제 본명은 윤아린이에요. H-라인 그룹의 실질적 CEO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옆에는 남편 서도현이 자고 있었습니다. 35인 그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예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구웠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도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아침 먹어.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오늘 수술 있어? 응. 2건.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너는 뭐 할 거야? 집에 있을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나간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H-라인 그룹 경영 현황이 떴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보고서를 읽었어요. 3분기 실적 괜찮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H-라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회장이 따로 있지만 실제 결정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요.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혜진아,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와라. 네, 어머님. 도현이랑 같이 와. 7시까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 저녁 식사. 매번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저녁 7시 저희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 방영숙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라.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도현아, 오늘 수술은 잘 끝났니? 네, 어머니. 잘 끝났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믿음직해. 시어머니는 도현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혜진아, 너 요즘 뭐하니?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아직도 취직 안 했어? 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백수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던 사람이 건축가였다며? 그럼 일 좀 해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취직이야. 실력이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최근에 면접도 봤습니다. 떨어졌잖아. 그래도, 도현아, 내가 너무 감싸면 안 돼. 며느리가 제 몫을 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대꾸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참, 내일 골프 동호회 모임 있어. 아, 그래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랑 친한 사람들 몇 명 모이기로 했어. 언제예요? 내일 오후 2시. 강남 골프장. 알겠습니다. 도현이 아버지랑 나랑 갈 거야. 도현이도 시간 되면 와. 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혜진아, 너는 안 와도 돼. 네. 골프 동호회. 경 맞는 사람만 모이는 자리야. 너는 빠져.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니. 도현이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실을 말한 거야. 우리 모임은 다 판검사, 의사, 기업가들이야. 혜진이는 거기 안 어울려. 어머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혜진이가 뭐 있어? 시골 자전거 수리점 딸이잖아. 거기 가면 뭐라고 소개하니? 우리 며느리 백수입니다 하게.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님, 혜진아, 오해하지 마. 나쁜 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불편할까봐 그래. 네. 알아들었지?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기분 나빴어.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혜진아. 나 시골 출신 맞고 백수 맞아. 그 모임에 안 어울리는 거 사실이야.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됐어. 익숙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현은 먼저 샤워하러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 맞는 사람만.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격이 안 맞는 사람인가요? 시골 출신이라서요. 무직이라서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안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H-라인 그룹 비서실장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제 진짜 정체였어요. 하지만 시댁은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요. 저는 일부러 숨기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도현에게 약속받았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래. 너는 너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긴 거예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도현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끊임없이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때 도현이 나왔습니다. 혜진아, 너도 씻어. 응. 저는 일어섰어요. 욕실로 가는 길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피곤해 보였어요. 33세 여자. 시골 출신 며느리. 하지만 동시에 H-라인 그룹의 CEO. 이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때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쳤거든요. 참는 것도 숨기는 것도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진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오늘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오전 10시 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앉아라.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내 말투가 좀 문제야. 네. 너 말할 때 보면 시골 티가 나. 억양도 그렇고 단어 선택도 그래.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고치면 되지. 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부터 화술 학원 다녀. 화술 학원이요? 응. 강남에 좋은 데 있어. 거기서 말하는 법 배워. 억양, 발음, 예절 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그건 우리가 낼게. 대신 열심히 배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집안일 좀 더 신경 써. 도현이 집 가보면 어질러져 있더라.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현이가 일하느라 바쁘잖아. 너라도 집을 잘 꾸려야지. 네, 어머님.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어. 가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댁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비쳤어요. 화술 학원. 시골 티나는 말투. 제가 그렇게 이상했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임원 회의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화상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H-라인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말투조차 지적당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오후에 도현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여보 왔어? 응. 오늘 수술 일찍 끝나서.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데 도현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응. 오전에 다녀왔어. 뭐라고 하시던데? 화술 학원 다니래. 도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화술 학원? 응. 내 말투가 시골 티난데. 그게 무슨. 괜찮아. 나도 알아. 내가 세련되지 못한 거. 혜진아,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어머님 말씀이 틀렸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해. 말투가 뭐가 중요하다고. 어머님한테는 중요한가 봐. 우리 집안 체면이. 혜진아. 됐어. 다닐게. 어차피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도현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는 거였죠.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혜진아,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줄래? 네. 청소 아줌마가 오늘 못 온대. 내가 대신 좀 해줘. 하지만, 뭐 바쁜 일 있어? 너 집에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와.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를 하라고요. 시댁 청소를요. 오후에 시댁에 갔습니다. 왔구나. 청소 도구는 베란다에 있어. 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닦고 방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땀이 났습니다. 다 했어요, 어머님. 그래. 수고했어. 잘했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가봐. 아, 참.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와줄래? 그날도 청소 아줌마가 안 온대.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시키다니. 며느리를 청소부처럼 부리다니.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어요. 사랑받기보단 필요할 때 쓰는 도구 같았습니다. 그게 제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술 학원에 등록했어요. 강남의 고급 건물 안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더 또박또박. 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이제 억양을 바꿔볼게요. 1시간 동안 발음과 억양을 연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3 나이에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니. H-라인 그룹 회장이 발음 연습을 하고 있다니. 웃겨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현의 형과 형수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혜진이. 잘 지냈어? 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자, 다들 먹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설거지나 청소를 안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혜진아, 설거지 좀 해줘.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형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형수님은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애 봐야 해. 아이는 지금 자는데요. 그래도 나는 원래 설거지 안 해. 형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왜 저만 이런 일을 해야 하죠? 형수는 안 하는데요. 끝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아, 청소도 좀 해줄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오늘 사람 많이 왔잖아. 좀 어질러졌네. 하지만, 뭐 바쁜 일 있어? 아니요. 그럼 해줘. 저는 또 청소를 했습니다. 비지를 하고 걸레질을 했어요. 모두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저 혼자 일했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어요. 도현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생했어. 응.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심하지?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보기 안 좋았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혜진이한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라고. 혜진아. 하지만 넌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이게 가족인가요? 사랑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인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회의 일정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회사 일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라도 제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혜진아, 청소 좀 해줘. 설거지도 해줘. 말투도 고쳐. 우리 집안 격에 맞춰야지. 저는 꿈속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깨어났을 때 땀이 나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현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곧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건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진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오늘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오전 10시 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앉아라.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내 말투가 좀 문제야. 네? 너 말할 때 보면 시골 티가 나. 억양도 그렇고 단어 선택도 그래.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고치면 되지. 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부터 화술 학원 다녀. 화술 학원이요? 응. 강남에 좋은 데 있어. 거기서 말하는 법 배워. 억양, 발음, 예절 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그건 우리가 낼게. 대신 열심히 배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집안일 좀 더 신경 써. 도현이 집 가보면 어질러져 있더라.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현이가 일하느라 바쁘잖아. 너라도 집을 잘 꾸려야지. 네, 어머님.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어. 가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댁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비쳤어요. 화술 학원. 시골 티나는 말투. 제가 그렇게 이상했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임원회의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화상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H-라인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말투조차 지적당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오후에 도현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여보 왔어? 응. 오늘 수술 일찍 끝나서.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데 도현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응. 오전에 다녀왔어. 뭐라고 하시던데? 화술 학원 다니래. 도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화술 학원? 응. 내 말투가 시골 티난데. 그게 무슨. 괜찮아. 나도 알아. 내가 세련되지 못한 거. 혜진아,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어머님 말씀이 틀렸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해. 말투가 뭐가 중요하다고. 어머님한테는 중요한가 봐. 우리 집안 체면이. 혜진아. 됐어. 다닐게. 어차피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도현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는 거였죠.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혜진아,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줄래? 네. 청소 아줌마가 오늘 못 온대. 내가 대신 좀 해줘. 하지만, 뭐 바쁜 일 있어? 너 집에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와.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를 하라고요. 시댁 청소를요. 오후에 시댁에 갔습니다. 왔구나. 청소 도구는 베란다에 있어. 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닦고 방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땀이 났습니다. 다 했어요, 어머님. 그래? 수고했어. 잘했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가봐. 아, 참.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와줄래? 그날도 청소 아줌마가 안 온대.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시키다니. 며느리를 청소부처럼 부리다니.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어요. 사랑받기보단 필요할 때 쓰는 도구 같았습니다. 그게 제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술 학원에 등록했어요. 강남의 고급 건물 안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더 또박또박. 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니 마이너스가.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이제 억양을 바꿔볼게요. 1시간 동안 발음과 억양을 연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3 나이에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니. H-라인 그룹 회장이 발음 연습을 하고 있다니. 웃겨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현의 형과 형수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혜진이. 잘 지냈어? 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자, 다들 먹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설거지나 청소를 안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혜진아, 설거지 좀 해줘.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형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형수님은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애 봐야 해. 아이는 지금 자는데요. 그래도 나는 원래 설거지 안 해. 형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왜 저만 이런 일을 해야 하죠? 형수는 안 하는데요. 끝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아, 청소도 좀 해줄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오늘 사람 많이 왔잖아. 좀 어질러졌네. 하지만, 뭐 바쁜 일 있어? 아니요. 그럼 해줘. 저는 또 청소를 했습니다. 비지를 하고 걸레질을 했어요. 모두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저 혼자 일했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어요. 도현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생했어. 응.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심하지?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보기 안 좋았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혜진이한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라고. 혜진아. 하지만 넌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이게 가족인가요? 사랑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인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회의 일정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회사 일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라도 제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혜진아, 청소 좀 해줘. 설거지도 해줘. 말투도 고쳐. 우리 집안 격에 맞춰야지. 저는 꿈속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깨어났을 때 땀이 나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현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곧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건 알았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밤 10시였어요. 도현은 아직 안 왔습니다. 만찬이 늦게 끝나나 봐요. 저는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행사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 반응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크게 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사진도 여러 장 찍혔고요.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시댁도 알게 되겠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도현이었습니다. 나왔어. 어떻게 됐어? 좋았어. 병원 이사진분들도 만나고 인사 많이 했어. 도현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혜진아, 오늘 진짜 중요한 자리였어. 내가 안 와서 다행이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분위기가 완전 격식 있었거든. 내가 왔으면 좀 어색했을 거야. 그래. 미안해. 하지만 넌 이해해주지. 응. 저는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현은 제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H-라인 그룹 실질적 CEO 윤아린 타워 준공식에서 공식 등장. 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윤아린 CEO는 33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H-라인 그룹을 이끌어온 숨은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건축가 출신으로 3년 전 H-라인 타워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먹자. 응. 식탁에 앉았어요. 도현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신문이잖아. 아니, 이 사진. 이거 너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뭐라고? 너라고? H-라인 CEO가 너라고. 응. 도현은 신문을 떨어뜨렸어요. 말도 안 돼.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사실이야. 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 H-라인 그룹 CEO 맞아. 본명은 윤아린이고.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왜 말 안 했어? 숨기고 싶었어. 왜? 진짜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반은 진짜야.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반만? 응. 나머지 반은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 집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도현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도현아, 신문 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네. 혜진이가 H-라인 CEO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사실이라고? 네. 당장 집으로 와. 혜진이도 데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야 해. 알았어. 우리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혜진아, 이게 진짜니? 내가 H-라인 CEO라는 게. 네, 어머님. 왜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아닙니다. 그럼 뭐야? 2년 동안 우릴 속인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숨겼어? 무슨 이유가 있었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요? 무슨 소리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 실망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골 출신 며느리로만 봤죠. 혜진아, 사실이잖아요. 골프 모임도 빼고 만찬도 빼고 체면 안 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가 H-라인 CEO라는 걸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저를 최고의 며느리라고 자랑했겠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실망했습니다. 정말로요. 혜진아, 앉아.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이 따라왔어요. 혜진아, 잠깐만. 뭐? 너무 심한 거 아냐? 내가 심해? 어머니도 잘못하셨지만 너도 2년 동안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야. 지켜본 거야. 같은 말이야. 달라. 나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결과는 최악이었어.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으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동안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무례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어요. 식탁 위에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갈비탕이었어요. 며칠 전 제가 끓인 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먹으라고 만든 건데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그날 다들 외식했거든요. 저는 냄비를 열어봤습니다. 식은 갈비탕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무도 먹지 않았다니. 저는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흘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었습니다. 메시지도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제가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태도. 그게 진심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중 하나가 제 회사였어요. H-라인 타워. 500억짜리 건물. 제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시댁은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가방도 싸구려, 말투도 촌스럽다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더 이상 숨지도 않겠어.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기자회견 열어주세요. 기자회견이요? 네. 정식으로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혼 변호사 연결해 주세요. 네. 이혼이요?
네. 최고로 유능한 사람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사랑도 존중도 없는 관계. 그냥 체면과 이용만 있는 관계.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집에 왔습니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있어. 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늦었어. 뭐? 너무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혜진아, 내일 이혼 서류 받을 거야.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 응. 이 결혼 계속할 이유가 없어. 혜진아, 제발. 나가줄래? 피곤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도현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 진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H-라인 그룹 CEO 윤아린으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제가 26살 때였어요. 건축학과를 막 졸업한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H-라인 건축 설계그룹. 직원은 저 혼자였어요. 첫 프로젝트는 작은 주택 설계였습니다. 밤새워 도면을 그렸어요. 완성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완벽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 일이 계속 들어왔어요. 2년 만에 직원이 20명이 됐습니다. 3년 만에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뉴욕. 8개국에서 저희를 원했습니다. 재벌가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윤아린 대표님, 우리 프로젝트 맡아주십시오. 투자하고 싶습니다. X는 말씀하세요. 돈이 넘쳐났습니다. 명성도 따라왔어요. 29에 저는 업계 최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어요. 매일 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 미팅, 출장. 친구도 없었어요. 가족도 멀었습니다. 연애는 꿈도 못 꿨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제가 가진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평범한 삶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잠시 숨기로요. 윤아린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윤혜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요. 그렇게 도연을 만났어요. 건축 전시회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도연입니다. 윤혜진이에요. 건축에 관심 있으세요? 네, 조금요.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도현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로만 봤어요. 그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연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도현이 청혼했어요. 혜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응. 너랑 평생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시골 출신이래. 학벌도 별로고. 우리 집안 수준이 아닌데.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26세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사진, 해외 프로젝트 미팅 사진, 수상식에서 트로피를 든 사진, 모두 윤아린이었어요. 진짜 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때는 강했습니다. 자신감 넘쳤어요. 하지만 외로웠죠. 지금은요. 지금은 상처받았지만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도현과 시댁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리한 며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시했고요. 하지만 제가 CEO라는 걸 알았을 때는 태도가 바뀌었죠. 그게 진심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도 새로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요. 윤아린으로 당당히 살아갈 거예요. 시댁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도현의 사랑도요. 진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만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회사 직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변호사도 연결했습니다. 오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냈어요. 네이비 블루 슈트였습니다. CEO 윤아린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넘겼습니다. 하이힐을 신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 혜진이 아니라 CEO 할인이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제부터 나로 살 거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 더 이상 참지도 않아. 제 눈빛이 빛났어요. 과거의 상처는 교훈이 됐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제 자신의 만족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요. 오전 10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시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네. 정신적 학대와 모욕입니다. 증거는 있으십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고요. 좋습니다.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H-라인 본사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맞이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요? 완료됐습니다. 언론사 30곳이 참석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회장님. 네. 서도현 씨한테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제가 만든 도시였습니다. 저 건물들 중 많은 것이 제 작품이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죠? 오늘 저녁 뉴스에서 회장님 특집 보도를 하겠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공개된 정보라서요. 어제 준공식 이후 이슈가 됐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어차피 오늘 기자회견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라인 그룹 CEO 윤아린입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정체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지난 3년간 저는 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평범한 삶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문제라 밝히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H-라인 그룹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방송국에서 지금 뉴스 속보로 회장님 이야기가 나간답니다. 지금요? 네. 생방송입니다. 저는 회장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H-라인 그룹의 실질적 CEO가 공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33세의 젊은 여성 CEO 윤아린 씨입니다. 제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윤아린 CEO는 26세에 H-라인을 설립해 7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8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재계의 숨은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영상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윤 CEO가 지난 3년간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도 했으나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겠네요. 네, 회장님. 그 시각. 시댁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도현 그리고 지은까지. 형부, 정말 형수님이 H-라인 CEO가 맞아? 지은이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도현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2년 동안 우릴 속인 거야? 어머니.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혜진이를, 아니 할인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골프 모임도 빼고 만찬도 빼고 청소까지 시켰잖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H-라인 CEO를 청소부처럼 부렸다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실수가 아니라 재앙이야. 이제 어떡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저였습니다. 혜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봤어요.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먼저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앉았어요. 뉴스 보셨죠? 혜진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할인. 대표님. 편하게 혜진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와서 바꾸실 필요 없어요. 혜진아,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뭘 몰랐어요? 제가 CEO라는 걸요? 그래. 그럼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CEO라는 걸 알았으면 저를 골프 모임에도 데려가고 만찬에도 데려가셨겠죠. 혜진아. 청소도 안 시키고 화술 학원도 안 보냈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진심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시하고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 사과하는 거죠. 아니야.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혜진아. 용서해줘. 용서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현도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도현 씨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과 저는 곧 남이 될 거니까요. 혜진아. 이혼 서류 보내드렸을 거예요. 사인해 주세요. 혜진아, 제발. 그동안 절 부족하다 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회의하러 나가볼게요. H-라인 이사회 회의요.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인아. 아니, 혜진아. 제발. 저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2년 동안 있었어요. 어머님이 버리셨죠.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혜진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본사로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결혼 생활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어요. 사람들의 이중성이, 위선이. 하지만 이것도 배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차는 본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진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요. 윤활인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도현에게 전달됐어요. 하지만 아직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부산의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500억 규모였어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회장님, 설계안 확정됐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착공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 초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일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시댁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는데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도현 씨가 로비에 계십니다. 또요? 네. 사흘째입니다. 보내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한 번은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앉으세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혼 서류. 사인할 수 없어.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랑이라고요? 그래. 나 너 사랑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거짓말. 진짜야. 도현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도현 씨 정말 저를 사랑했나요? 그럼 왜 병원 만찬에 안 데려갔어요?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막지 않았어요? 그건 왜 저를 부족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나였나요? 아니면 당신보다 낮아 보이는 아내였나요? 혜진아, 대답해 보세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요? 너를 사랑한 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편했어. 내가 나보다 약해 보여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군요. 아니야. 맞아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약함을 사랑한 거예요. 혜진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 건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편한 아내였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안 하시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혜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바뀔게. 사람은 안 바뀌어요. 특히 본성은요. 저는 책상으로 갔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확인해 보세요. 도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재산 목록이에요. 30억? 너 이렇게 많아? 더 있어요.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500억 정도 돼요.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요. 뭐? 결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제가 번 돈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준 게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줬죠.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음에 만날 땐 법정에서 만나요. 혜진아. 나가요. 제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현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결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라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 며느리였죠.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틀 후 시댁 전체가 회사 앞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은까지. 혜진아.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혜진이 시어머니야. 비켜. 회장님 지시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도현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어요. 피고 측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원고 측 입장은요? 이혼을 원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신적 학대와 모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과 증언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심각하군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도현이 애원했어요. 피고인, 원고의 의사가 확고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권고합니다. 한 달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자유가 됐어요. 더 이상 서도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옷이었어요. 시댁 눈치를 보며 산 옷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니까요. 침실을 둘러봤어요. 2년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새 집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200평짜리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컸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으니까요. 차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어났어요. 윤아린 대표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단상 끝자리였습니다. 회장 자리였어요. 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끝나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H-라인 타워가 보였어요. 제가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만들 거예요. 제 손으로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입니다. 뭐죠? 언론 인터뷰가 5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업계 모임 초대도 왔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2년 전 도현이 끼워줬던 반지였어요. 평생 함께하자.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고향 강촌의 어머니요. 여보세요, 엄마. 하리나, 뉴스 봤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혼했다며? 네. 힘들었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잘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요, 엄마.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제가 CEO든 며느리든 상관없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떠오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도현에게 전달됐어요. 하지만 아직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부산의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500억 규모였어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회장님, 설계안 확정됐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착공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 초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일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시댁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는데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도현 씨가 로비에 계십니다. 또요? 네. 사흘째입니다. 보내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한 번은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앉으세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혼 서류. 사인할 수 없어.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랑이라고요? 그래. 나 너 사랑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거짓말. 진짜야. 도현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도현 씨, 정말 저를 사랑했나요? 그럼 왜 병원 만찬에 안 데려갔어요?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막지 않았어요? 그건 왜 저를 부족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나였나요? 아니면 당신보다 낮아 보이는 아내였나요? 혜진아, 대답해 보세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요? 너를 사랑한 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편했어. 내가 나보다 약해 보여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군요. 아니야. 맞아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약함을 사랑한 거예요. 혜진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 건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편한 아내였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안 하시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혜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바뀔게. 사람은 안 바뀌어요. 특히 본성은요. 저는 책상으로 갔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확인해 보세요. 도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재산 목록이에요. 30억? 너 이렇게 많아? 더 있어요.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500억 정도 돼요.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요. 뭐? 결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제가 번 돈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준 게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줬죠.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음에 만날 땐 법정에서 만나요. 혜진아. 나가요. 제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현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결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라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 며느리였죠.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틀 후 시댁 전체가 회사 앞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은까지. 혜진아.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혜진이 시어머니야. 비켜. 회장님 지시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도현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어요. 피고 측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원고 측 입장은요? 이혼을 원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신적 학대와 모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과 증언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심각하군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도현이 애원했어요. 피고인, 원고의 의사가 확고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권고합니다. 한 달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자유가 됐어요. 더 이상 서도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옷이었어요. 시댁 눈치를 보며 산 옷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니까요. 침실을 둘러봤어요. 2년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새 집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200평짜리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컸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으니까요. 차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어났어요. 윤아린 대표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단상 끝자리였습니다. 회장 자리였어요. 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끝나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H-라인 타워가 보였어요. 제가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만들 거예요. 제 손으로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입니다. 뭐죠? 언론 인터뷰가 5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업계 모임 초대도 왔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2년 전 도현이 끼워줬던 반지였어요. 평생 함께하자.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고향 강촌의 어머니요. 여보세요, 엄마. 하리나 뉴스 봤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혼했다며? 네. 힘들었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잘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요, 엄마.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제가 CEO든 며느리든 상관없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떠오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